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느꼈어요. 제가 준비한 보고서는 20페이지짜리 PPT였고 거기엔 제가 3일 밤을 새워 정리한 데이터와 분석이 빼곡했죠.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고 10분쯤 지났을 때 막내 팀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. 팀장님 죄송한데요. 이거 핵심만 3장으로 줄일 수 없을까요? 지금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.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. 내가 이렇게 공들였는데 3장으로 줄이라고. 사실 화가 났죠. 나 때는 이런 자료 100장도 밤새 읽었는데. 하지만 그 순간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른 팀원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라고요. 그때 깨달았어요. 아, 이건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. 그날 회의가 끝나고 저는 그 막내 팀원을 따로 불렀어요. 솔직히 좀 따지고 싶었거든요. 근데 너 아까 그 얘기 진심이야? 3장으로 줄이면 어떻게 모든 걸 설명해? 아 그게요. 저희는 일단 결론이랑 액션 아이템만 먼저 보고 싶거든요. 디테일은 필요하면 그때 질문하면 되잖아요. 요즘은 다들 그렇게 일해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. 요즘은 다들 그렇게 일한다고? 나는 지난 15년간 완벽한 보고서를 만드는 게 실력이라고 배웠는데 제가 신입이었을 때 선배가 제 보고서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거든요. 이런 식으로 대충 내면 어떡해? 상사는 보고서 보고 판단하는 거야. 네가 생각을 다 담아야지. 그래서 전 항상 모든 걸 담으려고 했어요. 빠진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.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은 정반대예요. 핵심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물어보면 답한다. 효율적이긴 한데 뭔가 불안하더라고요.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거죠. 또 한 번은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었어요. 다들 야근 각오하고 있었는데 신입 디자이너가 5시 50분에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진우야. 오늘 마감 아니야? 네, 맞아요. 근데 오늘 제 할 일은 다 끝났고 내일 오전에 최종 확인하면 될 것 같아서요. 처음엔 황당했어요. 마감 전날인데 먼저 퇴근한다고? 그런데 다음날 출근해보니 그 친구가 만든 결과물은 완벽했어요. 오히려 제가 밤새 붙잡고 있던 부분보다 깔끔하더라고요. 그때 문득 생각했죠. 나는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지? 사실 저도 할 일은 끝났는데 그냥 팀장이니까 남아있어야 할 것 같아서 있었던 거예요.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.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.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건가? 아니면 일의 의미 자체가 바뀐 건가? 저는 일이 곧 헌신이고 열정이라고 배웠는데 이 친구들은 일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. 처음엔 답답했어요. 요즘 애들은 의욕이 없다, 책임감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했죠. 근데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제가 잘못 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. 어느 날 밤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. 그들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. 그리고 어쩌면 나도 배워야 하는 게 아닐까.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그 변화는 제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게 되었죠. 그날 밤 노트에 적었던 그 한 줄이 제 일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. 다음날 출근하면서 생각했어요. 좋아,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지? 이해한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는 막막했거든요. 그런데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. 바로 그 친구들과 함께 일하는 그 순간순간 속에. 얼마 후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. 이번엔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. 이번 프로젝트 너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? 저희요? 응. 솔직히 말해줘. 내가 예전 방식만 고집하면 안 되잖아. 그렇게 시작된 회의는 예상 밖으로 길어졌어요.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.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. 정말로. 그 친구들은 말했어요. 주간 단위로 작은 목표를 세우면 어떨까요? 중간중간 피드백을 받으면 방향 수정이 빠를 것 같아요. 각자 맡은 부분은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공유는 확실하게 하는 거죠. 듣다 보니 이상했어요. 이게 나쁘지 않은데? 아니, 오히려 합리적인데? 제가 해온 방식은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밀어붙이기였어요.
중간에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. 근데 이 친구들은 작게 시도하고 빠르게 수정하기를 선호하더라고요. 처음엔 불안했어요.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죠. 그런데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어요. 첫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가 지났어요. 놀라운 건 프로젝트가 제가 예전에 하던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였어요. 매일 아침 15분 스탠드업 미팅. 각자 어제 뭐 했고 오늘 뭐 할 건지만 공유해요. 간단하죠.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강력했어요. 서로가 뭘 하는지 명확하니까 중복도 없고 막힌 부분도 바로 해결되더라고요. 팀장님, 이 부분 제가 어제 막혔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? 아, 그거 예전에 비슷한 케이스 있었어. 이렇게 해봐. 오, 완전 딱이네요. 바로 해볼게요. 예전 같았으면 그 친구가 혼자 며칠을 끙끙 앓았을 거예요. 물어보기 눈치 보이고 저도 바쁘다고 미뤘을 테니까요. 근데 지금은 매일 이렇게 소통하니까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안 커지는 거죠. 또 하나 놀라운 건 야근이 줄었다는 거예요. 아니, 거의 사라졌어요. 처음엔 찜찜했어요. 이렇게 일찍 가도 되나? 근데 팀원들이 말하더라고요. 팀장님, 내일 컨디션 좋으면 더 잘할 수 있잖아요. 오늘은 이 정도로 충분해요.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. 내일 컨디션 좋으면 더 잘할 수 있다. 저는 이제껏 오늘 다 끝내야 한다고만 생각했거든요. 내일의 날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. 그날 저녁 10년 만에 평일 저녁을 온전히 누렸습니다. 그리고 깨달았죠. 일이 삶을 잡아먹고 있었구나.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 저는 팀원들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. 너희가 보기에 나는 어떤 리더야? 처음엔 좀 무서웠어요. 완벽주의 같은 느낌? 지금은 요즘은 같이 일하는 느낌이에요. 저희 말도 들어주시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해주시잖아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뭉클했어요. 같이 일하는 느낌. 제가 원했던 게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.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났어요. 예상보다 2주 빨랐고 퀄리티도 기대 이상이었죠. 하지만 저한테 진짜 값진 건 따로 있었어요. 이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들이요. 첫째, 효율은 열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. 일을 사랑하되 내 삶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. 둘째, 소통은 자주 할수록 오히려 시간을 아낀다는 것. 예전엔 보고 한 번에 몰아서였는데 이젠 매일 조금씩이 더 효과적이란 걸 알았어요. 셋째,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수정이 때론 더 낫다는 것. 세상이 빠르게 바뀌는데 계획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. 세대 차이는 갈등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라는 것. 지금 저는 여전히 MZ세대 팀원들과 일하고 있어요. 여전히 가끔 안 맞는 부분도 있죠. 그들의 직설적인 피드백에 가끔 움찔하기도 하고 제 꼰대 같은 조언에 그들이 당황하기도 해요. 팀장님, 그건 좀 옛날 방식 아니에요? 맞네. 내가 또 그랬네. 하지만 이젠 괜찮아요.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니까요. 그들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주고 저는 그들에게 경험을 나눠줘요. 그렇게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. 어느 날 막내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. 팀장님,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요즘은 배울 게 많아요. 일에 대한 책임감이랄까 그런 거. 그 말을 듣고 저도 답했죠. 나도 너희한테 배운다. 일을 대하는 태도, 그리고 나를 지키는 법. 세대 차이는 사라지지 않아요.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.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. 결국 세대 차이란 건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만나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과정이니까요.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부딪히고 오해하고 때론 실망하기도 해요. 하지만 그 모든 걸 지나면 알게 돼요.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닮아 있다는 걸. 모두 더 나은 내일을 원한다는 걸. MZ세대와 일한다는 건 그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는 거라는 걸. 그리고 그 배움이 결국 우리 모두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걸. 당신의 세대 차이 경험은 어떠신가요?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.